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서 봤다시피 금수저가 계속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금수저라고 한다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 금수저라는 게 좋은 의미라면 뭐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지만 또 이제 뭐 요새 많은 이슈들을 일으키고 있는 뭐 금수저의 뭐 갑질 이런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수저란 색깔과 영어에서는 실버 스푼이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색깔이 다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뭐 다이아몬드 스푼도 나오겠다 하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금수저, 은수저, 그 다음에 흑수저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사실 근데 그것을 이제 정하게 된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옷을 입냐,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차들을 가지고 있냐, 집은 얼마나 넓으냐, 뭐 얼마나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느냐, 그런 등등 다양한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삶의 그 수준에 따라서 색깔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는 제가 좀 신기했던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할 수도 했었던 그런 생각들이에요. 첫 번째는 수저의 색깔이 이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싸가지가 없다. 즉 이제 갑질을 많이 한다라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벌가들의 갑질.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해서 안 될 일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색깔이 좋아지면 갑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미용실에서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어떤 손님들은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금수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흑수저일 수 있고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아, 요새 뭐 진상들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기대하고 말했어요. 네, 많은데 그 진상들 말 그대로 뉴스 말이 정말 정답이에요. 금수저일수록 더 싸가지가 없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미용실에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뭐냐면 오히려 진상 손님은 흑수저들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좀 놀랐죠. 어떻게 왜 그렇게 될까라는 걸 했는데 첫 번째 금수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서비스를 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안 오면 돼.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 그냥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오히려 흑수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한다는 행동이 딱 이렇게 포착이 되고 느낌이 오면 엄청 감히 날 무시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진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이 많은 부분은 흑수저,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이 더 그렇다고 저는 들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조금은 미디어에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언급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금수저일수록 돈을 더 함부로 쓴다, 더 많이 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하긴 사실 이것도 기준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수저는 돈이 많으니까 흑수저가 보기에는 뭐 우리는 500원 써도 이거는 와 그냥 쉽지 않은 돈인데 그 사람들 만원, 2만원씩 쓰니까 우리가 또 함부로 쓴다고 보이고 그래서 사실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금수저들이 막 함부로 훅훅훅 쓰는 걸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살짝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돈을 써보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돈을 더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 관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온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덜 함부로 쓰고 그리고 돈을 좀 더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법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대학생에서 이제 갓 벗어난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사실 대학생 때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거나 뭐 기껏해야 알바하면 뭐 한 달 밥값 그 아니면 용돈을 좀 벌잖아요. 그럼 사실 대학생 되면 뭐 사고 싶은 것도 많죠. 옷, 뭐 전자제품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평소에 못 쓰는 거지. 그러다가 사회초년생이 되면 그래도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전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니까 이전에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관리보다는 쓰기 아깝게 쓰기에 그러니까 돈을 아끼면서 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겨버리니까 갑자기 그 돈을 주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금수저라고 무조건 돈을 함부로 쓴다 많아서 이거는 살짝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 오히려 더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금액으로 기준을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나갈 때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게 전 함부로 쓴다라는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금수저를 볼 때 더 많이 쓰는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번 것보다 더 많이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금수저라고 무조건 돈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수저일수록 더 돈에 대해서 집착력이 강하고 돈에 대해서 더 애정이 강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벌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절대 자기가 돈 본 그 금액보다 더 큰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일수록 돈을 더 함부로 쓴다라는 거는 살짝 오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치는 그 사람들은 사치 아니죠.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가니까. 자, 지금부터는 제가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말 그대로 소위 정말 보이는 것 때문에 단순히 그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눴을까? 라는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 물론 그 안에서 삶의 방향성, 삶을 바라보는 자세도 굉장히 다른 부분을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이건 많이 이해할 거예요. 시작점은 같은데 상대적인 시작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한 그림을 봤어요. 그게 굉장히 금수저와 흙수저를 이해하는데 정말 쉬웠던, 정말 이해가 정말 좋았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그림이었는데 뭐였냐면 시작점은 같아요. 보이는 시작점. 근데 그 시작점에 서 있는 흙수저는 뒤에 뭐가 있냐면 수레가 있어요. 그 수레 뒤에 부모님, 병든 부모님, 그런 뭐 빚, 다양한 그러한 지금 어깨에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금수저는 어디에 있냐면 시작점 똑같은데 자동차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뒤에서 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출발할 준비를. 그럼 솔직히 생각해봐요. 끌고 가야 하는 입장과 가만히 앉아있는데 서서히 빠르게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은 전혀 시작점이 같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실 생각을 해봐요. 대학 학자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랑 부모님이 다 지원을 해줘서 빚 하나도 없이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랑 돈 모을 수 있는 스타트가 당연히 다르지. 제가 듣기만 해도 최소 7년에서 10년은 꾸준히 내가 모을 돈을 가지고 갚아야지 그 학자금을 다 갚는다는데 그 7년, 8년, 10년을 모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지. 그리고 또한 뭐냐면 사실 한국 문화 중 나는 이게 그렇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대학을 나와야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 한국 대학 그 입학률이 거의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은 가기 싫은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대학을 가라는 그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갔어. 갔는데 막 가니까 가자마자 취업 준비하래. 그 취업 준비했어. 근데 돈대로 다 빚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작점이 달라요. 그 두 번째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뒷바라지하는 자식은 자기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그게 있는 방. 그렇다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 현실과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자식의 입장과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을 케어해주는 자식의 입장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래서 사실 금수저 흑수저의 큰 차이는 정말 큰 부분인데 시작점이 달라요. 상대적인 시작점이.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이거는 제가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물어보죠. 아, 너 꿈이 뭐니?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니? 라는 그런 살짝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100%는 아니지만 살짝 부모님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받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자녀들은 살짝 마인드셋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부모님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자식을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다양한 이상적인 말들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듣고 자라왔던 자녀 입장에서는 그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관점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좀 힘든 형편 아래서 자라왔던 친구들은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고 싶다고, 빨리 돈 벌고 싶다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받는 돈도 없이 진짜 힘들게 사니까 자기 갖고 싶은 거 하나도 못 갖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니까 빨리 돈 벌어서 그걸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가려고 하는 길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괜찮으니까 난 지금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잘 사는 친구들은 오히려 바로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어쩌면 기회가 생긴다면 그거를 묵묵히 칼 갈다가 팍 터뜨리는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좀 힘든 가정 아래서 자라왔던 친구들은 빨리 뭔가를 끝내고 빨리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사실 위기를 바라보는 능력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잘 사는 친구 같은 경우는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은 위기는 기회니까 그 위기를 잘 이용하려고 하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거와 관심이 없고 정말 취업에 하고 정말 돈 버는 거에 정말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위기니까 더 조심을 해야지, 그래서 더 안정적인 그러한 직업들을 찾아가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도 이번에 공무원 이제 계획하면 갈수록 청년들이 증가하잖아요. 공무원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양한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이유만으로 그게 그렇게 증가한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사실 그 중 하나는 뭐냐면 안정, 그러니까 잘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안정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연금, 그러니까 뭐 노후 생활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의 중점적인 포인트 중 하나는 뭐냐면 안정이라는 것 같아요. 위기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님의 가르침이 정말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패라는 건데,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나는 솔직히 그 얘기를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실패는 정말 최악인 거야. 실패는 해서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데,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한다? 그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봐봐요.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서 1억을 투자하는 거랑 1억을 기껏해서 다 모았어. 근데 그 1억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정말 그 돈을 바라보는 입장.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봐요.
100억을 가진 입장에서 1억에서 뭐 예를 들면 8천만 원 손해를 2천만 원 손해 봤어. 그럼 뭐 좀 기다려 보지 뭐. 뭐 조금 더 다음 기회에 해보지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아니 1억을 기껏해서 모아서 1억을 투자했구나, 아니면 1억을 뭔가를 했어. 근데 2천만 원 갑자기 손해 봤어. 그러면 솔직히 그 2천만 원 진짜 2천만 원 때문에 잠도 못 잘 걸.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어서 말하자면 잘 사는 사람들은 실패라는 것을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쉽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 실패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실패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정말 힘들게 자라온 입장에선 실패라는 건 정말 허용할 수 없는, 정말 일생일대의 하나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수저 흑수저 차이 중 하나는 뭐냐면, 실패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삶에 끼친 영향 자체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들면, 첫 번째, 시작점이 달라요. 더 훨씬 더 좋아. 두 번째는 가르침이 굉장히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수저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어서 말하면 그 뒷받침이 되는 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백업이 있으니까 오히려 실패를 하지. 그럼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큰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토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은 정말 실패로 끝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금수저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수저를 부러워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진짜 금수저만 대박인 거다, 금수저 찬양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반대로 입장을 바꿔봤어요. 그러면 금수저는 지금까지만 보면 금수저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점을 좋지, 모든 게 다 술술 풀려나가니까. 근데 금수저도 흑수저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안 좋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사실 이거를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소한 것에 대한 행복도이고, 작은 것에 대한 행복도, 그리고 만족도가 흑수저랑은 굉장히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좋은 거를 계속 해왔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3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 벌면 살기 힘들어. 진짜 못 버텨. 근데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버는 거는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100만 원 벌던 사람은 100만 원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3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대로 갑자기 살락하면 못 살아요. 힘들어 죽는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것에 대한 행복도나 만족도가 금수저가 굉장히 떨어져요. 항상 좋은 것만 받았으니까. 근데 오히려 흑수저 같은 경우는 작은 것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난 진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할게. 예를 들어 볼게. 자, 이거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거지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 건데, 재벌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돈이랑 연결돼 있고 회사랑 연결돼 있으니까 어떻게 함부로 해. 그래서 사실 그 삼성 일가의 첫째 딸 이부, 아무튼 그 딸은 한번 히트를 쳤던 게 뭐냐면 회사원이랑 결혼을 했었잖아요. 남자 회사원이랑. 그 말이 되냐고, 재벌가에서. 근데 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했지만 결국엔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에서 연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재벌가 입장에서는. 근데 뭐 요새 금수저는 연애를 잘하니까 이건 살짝 현실성이 없어요. 그 두 번째, 사실 금수저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육 열도도 굉장히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올라온 지위까지 올라오면 최소한의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 높은 걸 어떻게 로봇처럼 머리에다 인식할 수도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공부 열심히 시키고 정말 자녀가 원하든 말든 최소한의 기준들을 다 맞추려고 한다는 거 입장에서는, 사실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 학생으로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과연 뭘 생각할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영어학원에서 일할 때도
진짜 고등학생들을 보면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자기가 정말 3년 뒤 아니면 2년 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말 억지로 했던 국영수 공부밖에 생각이 안 날까봐 나 그거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그러한 사소함이 없다면 오히려 사실 그런 형편, 그러니까 교육까지 신경 쓰지 못할 정도 힘든 형편에 자라온 학생들은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롭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 자기가 물론 그것도 제약이 있겠지만 적어도 학창 시절에 보냈던 그러한 추억들은 나는 금수저가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시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재미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제목과 똑같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소한 것에 대한 뭐 소중함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쩌고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은 절대 항상 상승 곡선을 타지 않고 항상 하향 곡선을 타지 않고 곡선을 타잖아요. 상향 직선, 하향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타잖아요.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거나 못 될 때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잡초근성의 그러한 끈질김은 오히려 그래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은 어쩌고 보면 흑수저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모님의 가르침이 아까 좋았잖아요. 이상적이고 더 크게 거라라고 하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자식들한테 강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준을 자식들에게 맞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부모님과 자식 간에 그러한 트러블 생기는 거 이유 중 하나도 부모님 기준대로 따로 있고 자식들은 자식들의 기준이 따로 있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금수저의 기준, 금수저 부모님들의 기준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말들 그 기준을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항상 만족하지 못해. 그걸 항상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항상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쩌고 보면 뭐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부모님이 결국 반항에 훅 아예 딴 길로 새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평생을 부모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가 자신이 원하는 거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어쩌고 보면 흑수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일반화할 수 없는 게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뭔가를 가지려면 자연스럽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오히려 더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금수저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수저는 어느 정도 직업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직업을 딱 구하고 안정적인 것만 딱 구하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금수저 같은 경우는 그 끝이 없어. 꼭 사업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사업은 항상 목표점이 없어요. 계속 증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함에 따라서 더 큰 목표가 생기게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족을 못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르침이 굉장히 강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만족의 정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금수저가 있는 반면 그리고 만족을 해야 하니까 현실상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러한 불만족에서 나오는 그런 힘듦은 겪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쩌고 보면 메리트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 사실 결론은 금수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금수저들만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한 거는 금수저가 무조건 좋은 거다, 흑수저는 무조건 나쁜 거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금수저가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금수저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흑수저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뭐 어떤 것이 좋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금수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옷, 뭐 의식주, 집, 이런 거는 금수저가 당연히 여유롭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저가 그런 거를 가진 반면 이면에는 흑수저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단점들, 힘든 점들이 있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는 항상 금수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이 내리는 기준은 금수저가 솔직하게 더 좋게 만들어요. 그 현실도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영역들, 돈을 버는 입장,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금수저가 훨씬 더 좋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더 나아 보여요. 그리고 겉으로 낫고 사실적으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남의 떡이 내 떡보다 더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속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감사한 거고, 우리에게 보이는 거,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여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남만 바라본다면 언제나 우리는 불만족하고 언제나 우리는 막 불평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 반면 반대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워낙 소셜미디어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 같은 경우는 장점들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정말 정작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무시할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단순히 남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 사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든 각자 우리가 가지지 않은 장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장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듦과 그러한 단점들,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성공한다라고 말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들은 뽑아서 쓰고 나쁜 것들은 버리는 거, 우리 그걸로는 충분히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가족 중에 위에 누나가 있고 밑에 동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난히 아빠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아버지가 굉장히 사업을 하셨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누나랑 얘기를 하다가 저는 좀 놀랐던 게 있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누나보다 돈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누나는 날 부러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누나는 전혀 나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부러워?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던데 라고 말하면서 물어봤는데,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관점은 돈이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많든 적든 나한테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전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냥 너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큰 쇼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돈 생각하는 것,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너무 휘둘리게 되면 우리가 정작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건 적은 사람한테 물어보건 돈 많이 가진 건 중요한데 돈에 휘둘르고 싶냐? 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휘둘리고 싶어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던데? 라고 생각하면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연습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못 가진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도 습관 생기듯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이 많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정말 부자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떤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영상에서 부자한테 당신 얼마를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100억 벌면 나 만족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억을 다 모은 뒤에 또 한 번 더 인터뷰를 했어요. 자,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모아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지금보다요. 그럼 과연 이 부자는 정말 부자인지 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0억이 있던 1조가 있던 상관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1조 1000원이 더 필요한 거니까. 그럼 과연 이게 정말 돈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삶인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남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부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어서 말하자면 남과 비교하지 않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세상에서 인간이 불행해질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라인 것 같아요. 사실 있잖아요.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요. 내가 돈 많고 뭔가 가지고 안 가지고 그 비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가고 한다는 걸 보면 굉장히 이거는 걱정 없는 삶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실 나는 한번 네팔에 갔다 왔었거든요. 네팔에 1년 정도 살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보다 막 많이 없고 그리고 밥도 막 그렇게 고급지지도 않고 한국만큼.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건 6개월 지나니까 다 적응이 되는데 그냥 내가 네팔에서 정말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한국만 돌아가면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미래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 네팔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야, 넌 시간 낭비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발전을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지 않고 항상 얽매이게 하고 갇히게 한다면 정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는 난 잘 모르겠네요.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사실 우리가 평범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범한 게 진짜 가장 축복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배워왔죠.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인공이어야 된다. 1등이어야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있죠.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항상 저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그 얻는 것만큼 포기해야 되는 게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쉽게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뭔가를 가지려면 돈을 포기해야 돼요. 그만큼의 가치를. 똑같은 거죠.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굉장히 와 진짜 멋있다라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의 겉모습, 그 영화에서만 나오는 모습들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만 집중해봐요. 왜냐하면 살짝 나와요.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대부분은 영웅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가족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고비라고 하는데 정말 고난 고비를 매일같이 겪고 그 한순간에 멋있는 삶을 산다. 그게 정말 나는 정말 멋져 보이지. 근데 80년 인생 100년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누가 10년 정말 고생하고 가족과 연결도 하나도 못 되는 그런 영웅이 한 하루, 이틀, 일주일 세상을 구한다? 모르겠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다. 근데 나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목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attractive 했을 거예요. 매력적이었을 건데 저는 결국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세상에는 올바른 삶이 없어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는 세상을 살면서 왜냐하면 어떤 한 인생만 올바른 삶이라고 주장을 해버린다면 나머지 그 다양한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하나의 독특한 개성 있는 삶들이 무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올바른 삶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삶이 있는 삶과 멈추거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더 나빠지는 삶,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더 나아진다는 삶은 누구도 함부로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더 나아질 수 있는 삶은 뭐냐면 어떤 삶이든 상관없는데 그 삶이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면 더 좋게 나아갔다면 난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는 때로는 오류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게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 인간의 그 다양성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며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마지막 제 결론이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금수저가 계속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처음에는 이래 고민을 했어요. 아, 금수저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됐는데 다양한 이유들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고민해보면서 느낀 거는 금수저가 정말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수저가 행복하다라고 착각이 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수저만의 고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흑수저는 금수저만큼 여유롭게 못 살기 때문에 힘든 게 있지만 금수저가 가지지 못하는 행복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과연 금수저만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성공의 기준은 뭘까? 라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결론을 맺은 거는 금수저든 흑수저든 지금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지금 누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내가 지금 겉에 보이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것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거나 그런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모일 때 내가 1000억이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1000원이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이유 중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응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지만 아무런 동영상도 올리지 않고 그냥 목소리만 녹음한 거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차를 타고 가시거나 운전을 하실 때 이렇게 재밌게 그냥 아무렇지 생각 없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혹시나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사실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자 고민의 결과이니까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는 참고로만 쓰시고 이거를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라고만 받아들이시고 좋은 것만 탁 빼가시고 안 좋은 거는 그냥 버리시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내뱉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계속 이 녹음을 들면서 뭐 했냐면 흑수저 금수저 자꾸 나눠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눠서 얘기해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기분이 나쁘신 분이 있었다면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가 금수저라서 나누거나 뭐 흑수저라서 나눈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토대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고요. 주기적으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싶고요. 저도 고민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비교하고 그리고 비교해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더 부족해 보일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삶 전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다양하고 너무나도 개성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내거나 뭔가를 해야지 소중하다는 그러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내시고요.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어제보다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모이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정말 더욱더 나아지는 삶이 선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 모르겠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